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이제는 겨울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날씨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도 소폭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상승했던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하게 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원데이 투데이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급격하게 무작정 오르는 장을 더욱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에 맞게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초인플레이션을 맞은 국가이죠. 짐바브웨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돌게 되죠. 현재 짐바브웨에서 달걀을 3개 사기 위해서는 10억 달러 지폐를 내놓아야 할 만큼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피해 국가로 볼 수 있기에 더욱 이러한 기사에 힘이 쏠렸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짐바브웨 정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바브웨 정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계획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짐바브웨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짐바브웨 홍보 방송국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수의 언론 보도와 달리 짐바브웨 정부는 암호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현지 통화는 암호화폐가 아닌 짐바브웨 달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얼마 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죠. 브라질, 퉁가, 탄자니아, 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난 9월 당시 짐바브웨의 재무장관의 경우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이 알려져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 저러한 찌라시도 돌게 되니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찌라시의 출처는 어딘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짐바브웨의 국가 내 시민들은 이미 암묵적으로 암호화폐 사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소식이 찌라시가 아닌 사실로서 내용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금은 아쉬운 소식도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10년간 가장 실적 좋은 자산 중 하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서치 애필리에이츠의 투자 전략가 롭 아노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이 200달러 상당으로 거래되던 시기에 암호화폐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현재는 무려 약 2,500만 달러의 가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위기 잿더미 속에서 나온 비트코인은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재앙에 빠진 은행과 정부기관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340%가 증가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간된 지는 13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자들의 평균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1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20에서 25% 정도의 수익률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려 200%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가장 높은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을 그저 금의 해치 자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은 단순 해치 자산 정도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통화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며 제3자의 개입 없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완벽한 화폐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금 2.0 버전의 업그레이드라고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금융의 기본부터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폴더폰을 사용하다가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CD 플레이어 그리고 MP3가 없어지고 전자사전이 없어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변동성에서도 살아남고 미래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며 투자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는 참 비트코인의 마이닝, 즉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채굴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은 피눈물을 흘리셨었는데 이제는 웃을 날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굴기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교육 업체에서 채굴기를 140억 원어치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50배가 넘는 채굴기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소재 피닉스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7,600억 원대의 채굴기를 매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소재 피닉스 테크놀로지 컨설턴트의 경우는 6.5억 달러 하나 7,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 준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채굴 장비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CEO 문하프 알리의 경우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디지털 마이닝 서밋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주문한 물량은 2022년 인도될 예정이며 내년 3분기에 20억 달러 상당의 ASCI 채굴기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럽의 최대 채굴 대기업이죠. 제네시스 디지털 에셋의 경우는 2만 대를 추가 매입할 뿐 아니라 최대 18만 대의 장비를 새로 매입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태국 최대의 이동통신그룹인 JTS그룹의 경우도 다음 반감기 전 5만 대의 채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굴기를 매입한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비트코인의 채굴기 매입 소식들이 상당한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매입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전례 없던 규모로 비트코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단순 채굴기 매입 소식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굴기의 경우는 3만 대, 5만 대, 10만 대를 산다고 해서 한 번에 그 기업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 일정에 따라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높아져 갈 것이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죠.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난이도 상승을 일으키며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기적인 측면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굴기 대량 매입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은행들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기사들이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3위의 은행이죠. 시티그룹에서 암호화폐 사업부를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티그룹의 CEO는 제임 프레이저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티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전에 시티그룹을 이끌고 있던 인물은 비크람 판디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현 CEO가 아닌 전 CEO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3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티그룹 CEO 1에서 3년 내 모든 은행 증권사 암호화폐 거래 지원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시티그룹의 CEO 비크람 판디트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검토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몇 년, 그리고 이제 그는 향후 1에서 3년 모든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고 판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며, 중앙은행 역시 종이 기반의 은행 시스템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제 디지털 통화 채택을 희망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Q2가 합작하여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실험 단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미국의 2개의 은행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호주의 대형 은행이죠. 커먼웰스 은행 또한 암호화폐 10종의 거래를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출시할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 전용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은행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 및 보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이제 주거래 은행 어플을 통해 단순 예금 이체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이 가지 않으시나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 8월에는 미국의 은행협회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수익률을 증가시키려면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라라는 권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통 금융권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생각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혁신적인 기업으로 돌파하기 위해 미래의 먹거리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지금의 가격을 예전과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기업의 제품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아이폰의 생산 기업이죠. 애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죠. 스티브 워즈니악의 경우는 이미 미국의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욱 낫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걸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인물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애플의 CEO이죠. 팀 쿡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애플은 투자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CEO 팀 쿡의 경우는 어제이죠. 9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개념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투자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잠시 동안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팀 쿡은 애플 기업 단위의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는 나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애플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NFT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분야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를 않고 있지만 나는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할 정도의 언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의 경우는 전 세계 자산 순위를 보았을 때 금과 마이크로소프트 뒤를 이어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4위와도 상당한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찌라시가 아닌 한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명히 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기업 단위의 투자가 나온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당시 애플은 암호화폐 결제 경력자 구인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이라면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없던 인물이 왜 한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분위기에 이끌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본인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플의 사업이 암호화폐 시장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팀 쿡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과연 이 인물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하면 본인의 기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팀 쿡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도박과 투기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애플사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조정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한 75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탐욕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자비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가격적인 측면이 아닌 시장 전반적으로도 딱 1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상도 못할 수준인데요.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격은 가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내재 가치가 확실한 시장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투자 자산으로 그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단순 자산으로 합의가 되는 듯 보이지만 완벽한 가치 저장의 수단과 자산을 지키는 해치 수단,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폐의 역할 또한 흡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2021년 2월에서 4월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늦지 않은 시기에 진입을 하셨으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분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좀 가장 어려운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부를 얻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 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참 역설적인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억만장자의 자산가들이 탄생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6% 하락한 7,86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1.4% 하락한 557만원대, 3위의 바이낸스의 경우는 0.42% 상승한 76만 5천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81원으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7위의 비트코인이 아니죠.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85% 하락한 1,467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3.3%,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9.3%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